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7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옛날 고향을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멤버들이 옛날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멤버들입니다. 네, 우리 함익병, 네, 우리 닥터 오늘 함께 잘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이봉규 선생님, 박사. 그 다음 우리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렇게 소개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름이 워낙 동명인이 많아서. 뭐, 강적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준석만 오면 이준석 최고위원만 자리 오면. 위치도 그대로야. 그대로인가요? 양쪽 끝에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앉았었어. 왜 이준석만 얘기해? 강용석이. 깜빡으로 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아, 용석이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영석 변호사. 저는 그래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같은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법부 판결에 일일이 그 바깥에서 평가를 하고 시비를 거는 거는 그럼 도대체 같은 사회를 살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재판부의 판결에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뭐 그 어떤 인정된 혐의에 비해서 법정 구속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은 들죠. 아, 개인적으로 법정 구속은 좀 가혹하다. 아니 그 혐의 자체로 갖고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제 그 법정 구속이 가혹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또 있죠. 괘씸죄니까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 생각이나 입장은 달라도 네. 개인적으로 강용석 씨에 대한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걸 떼놓고 본다면 좀 자중을 했었어야 되는 시점에 네. 그렇게 노이즈를 일으켜서 본인에게 그 노이즈라는 뭐 김부선 씨의 변호사 맡았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몇 가지가 여러 더 가지. 있는데 네. 그때는 대적 활동을 좀 자제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근데 그 이제 괘씸죄라고 얘기했는데 네. 왜 괘씸죄를 사법부 재판할 때 들이대느냐 이거야. 네. 법률로 따져서 가영석이가 1년 징역을 살 법률 위반을 했으면 하는 거고 예. 아니면 집행유예든가 무죄든가 하는 거지. 저 재판부 대하는 태도가 좀 불손하다. 그러면 빵 때리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이쁘네. 봐주고. 그러면 판사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무슨 신이야.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석방, 기분 나쁘면 법정 구속. 이게 괘씸죄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형량으로 1년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 자체는 게 전과가 없고 그러면 대개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선례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혐의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 그 다음에 어쩌면 같은 사법부에 같은 이론으로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혐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냐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자중해야 될 시점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될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발언이 있었다든지 어떤 또 시사방송을 또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 그 권력층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쳤고 사법부에도 어떤 묵시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죠. 아니 근데 그 이봉규 씨가 이제 괘씸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강용석 변호사에게 가해진 괘씸죄의 핵심은 뭐냐면 그 혐의가 이제 사무소 위조 아니에요. 네. 근데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돕거나 뭐 어떤 그런 남을 위해서 사무소를 위조했을 때는 말 그대로 상당히 중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가만의 여지가 있어요. 변호 활동의 하나로. 네. 근데 그 사무소 위조가 자기를 위해서였거든. 네. 법률가가 자기 면책을 위해서 그 법률 지식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어떤 비판, 공정성,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훼손한 거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강 변호사는 자신이 굉장히 죄송하게 됐다라는 태도를 취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혐의의 논점의 문제인데 그 사문서 위조라는 게 사문서 위조 뭐 교사 이런 혐의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 본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그 알려져 있는 도노함은 교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직은 뭐 2심 판결이니까 2심이나 최종심에서 그 유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을 거고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법정 구속한 것, 징역 1년 초범인데 법정 구속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가압적이니까. 많이 있고 형량도 가볍고 도주우리도 없는데 아니, 뭐 그런 면에 그런 충분히-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동의를 하지만 네. 그 판사가 그날 선고 내리면서 했던 워딩을 그대로 한번 새겨보세요. 만약에 그 도드맘 전 남편이 그 고소를 했는데 그 며칠 안 돼서 바로 이 소치하를 위조된 소치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드맘의 변호인이라면 당장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그 전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확인했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소송 걸고 일주일 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소치하를 해버렸다? 그럼 정말 소치한 겁니까? 전화 한번 했으면 되는데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그 소치하서를 내갖고 네. 하여튼 그런 등등인데 그러면 그 지금 김갑수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 논리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 내용에 아니, 내용이 아니, 그런 아니, 거죠. 김갑수 논리도 모순이 있는 게, 자, 그러면 강용석이는 변호사로서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무소 위조를 법률 했다. 지식을 활용했다.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전화로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로 확인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시하진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왜 내가 지시를 했으면 전화로 확인할 필요 없지. 우리가 짰는데 뭐하러 전화로. 저 소치 하나 한 거 맞습니까? 전화를 왜 해? 왜냐면 우리 둘이 도둑만 보고 만약에 짰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사법부도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고, 지금 저 김갑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반대죠. 자, 잠깐 아니지. 들어봐요. 강용석 변호사가 정말로 몰랐다면 그 사실이 궁금해서 확인을 했을 거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둘이 공모를 했거나 강용석 변호사의 사주에 의한 거라면 확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네,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들한테 의견을 좀 구했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의 쟁점이더라고. 하나는 강용석이가 변호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사법 그렇지. 이론이 변호사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중재가 되고. 그거 함익병이가 얘기하죠. 두 번째는 도둑엄마하고 강용석하고 사이가 만약에 지금 좋으면 그렇죠. 이제 또 한쪽만- 제가 한쪽만- 성립이 예. 잘 안 되는데 예.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혐의가 그렇게 위중하다 그러면 주범은 도둑놈이거든요. 어찌됐든. 네. 예. 그다음 강변 교사죠. 교사를 하거나 종범인데 재판부는 강 변호사를 주범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거 교사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약간의 논쟁이 오히려 어쨌든- 도도맘이 종범이 되는 거죠. 그 재판의 판단대로 하면 강 변호사는 어떻게 해도 사회적 관심에 이렇게 그렇죠. 오르는 존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 지망생 과정,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했던 것,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이제 건너온 다음에 한나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과정, 그다음에 그 아나운서 발언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과정. 사실 그거는 뭐 지금 맥락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억울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사석에서 약간 그냥 가볍게 발언한 거죠. 그게 이제 이상하게 크게 비화가 됐죠. 그 다음서부터 방송위로 거듭나는 과정은 사실은 강변의 그 두뇌 플레이가 잘 먹혀 들어간 거예요. 최효정 같은 그 개그맨을 고발한다든가 등등 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다든가 하는 게 일종의 역발상으로 자기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방송인으로, 정치인은 더 이상 아니고 방송인으로 아마 한 기간 동안 강변만큼 많은 각광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볼 때도 늘 프로그램 섭외에 허덕이고 있었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뭘 영향이 해야 워낙 될지 뛰는 거니까. 모르겠지. 예. 똑똑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흔히 말하는 이제 분류 문제로 어떻게 엮여 들어가더니 이게 꼼짝 말아가 돼서 그 이후에 김부선 변호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정말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강용석이라는 한 사나이는 이제 완전히 망한 거야. 징역 살게 됐지, 변호사 자격증 앞으로 장기간 뭐 이렇게 되지,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 방송에 복귀할래도 시청자 저항이 클 테지,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 변호사 자격도 회복되는 조금 긴 기간 후에
머리 좋은 강용석 변호사가 다시 한번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복권시킬 수 있는가, 자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이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고. 네. 강용석의 의지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잘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강용석이가 뭐 징역 1년을 살든 2심에서 뭐 풀려나든 하여튼 살고 나와서 처세를 잘하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잡으면 많고 얼마나 난잡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는 목적이 있거든. 트럼프를 뽑으면 경제가 살릴 수 있고 아메리칸 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미국하고 한국은 완전히 다르죠. 네, 글쎄. 사상이. 한국도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석이가 이후의 처세를 잘하면은 오히려 과거의 전화위복에 잘 될 수 있고. 지은 죄에 비하면 받고 있는 주목도나 처벌이라는 건 너무 좀 더 가혹할 정도로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일반 사회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라는 한 개인이 자연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할 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은 죄에 비하면 유명도 때문에 치르는 죄값이 너무. 어쨌든 가장 곤경에 처하게 된 건 도도맘과의 연애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뒤로 어떻게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여러 증거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깨끗이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대외 활동을 자제한 채 약간의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게 그래도 이렇게 크게까지 비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타격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깨끗이 인정을 하고 그랬더라면 근데 그러게 내가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자꾸 변명하고 싶고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빠져나가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모두에게 그 교훈이 되는 거는 대중의 시선은 매섭다. 빨리 인정해라. 저지른 게 있으면 진실을 빨리 인정해라. 연축될 수 없다.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드루킹 그분이 이제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 왜 자살 진실 규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요청했을까? 이분은 그럼 타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일단 저는 그 어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드루킹의 의도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발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혐의를 인정했다가 뭐 전혀 연관 없다가 뭐 자기 재판에 유리한 정도로 항상 발언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제 노회찬 의원의 그 어떤 자살에 대해서 타살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자기가 이 사건 그 자살을 촉발하게 된 사건에 어떤 동인이 됐으니까 재판 과정이라든지 자기 입지를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지. 층이 꽤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8m인가 떨어져서 이게 과학적으로 뭐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무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몽원 의원이 정몽원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뭐 시신에 출혈이 너무 없었다 온갖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반증을 제시하기 힘든 걸 갖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무실에 창문이요 너무 작아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미국의 그 9.12 테러가 벌어졌을 때 펜타곤에 그 뭐 부러진 걸 부서진 파괴된 정도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비행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온갖 음모론이 나오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지도 않았다. 노회찬 타살설에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너무 이제 디테일에 함몰되는 거 있죠. 왜 떨어지면 요 아래 떨어지는데 저기서 떨어지느냐. 뭐 쿵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서 이렇게 논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뭐 그럴싸하지만 한 발만 빼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간단히 생각해서 현 정부가 노회찬을 타살시켜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위험한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댓글 말고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사건을 다 그러려고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중 있는 정치인을 죽여서 몇 사람이 들어서 던져놓는 행위를 하면 그 이만큼을 말이 안 돼.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도 잠수함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이 있었죠. 수장설까지도 있었고 이런 음모론들이라는 게 이신공양설이 제일 입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때 옛날에 광우병 사태 갖고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저기 지금 보나마나 이제 드루킹이 약간 오른쪽 서서 이제 이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일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건 음모론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드루킹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드루킹이 이렇게 세상에 유명하기 전에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봅니다. 글 하나 띄우면 최소한 200~300만 명이 접속해서 봤었으니까 예. 이 사람 나름대로 전략가고 모사가였다고. 지금 이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뭐하고 있어요? 안에서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진술을 통해서 들었다 놨다 줬다 뺐다 흥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한가 해서 가장 덜 처벌을 받을 그거죠. 김경수를 올렸다 내렸다. 네. 이번에는 노회찬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갖고 나 돈 준 적 없다. 드루킹이 그 좋은 머리로 온 세상을 갖고 놀 때 우리가 거기에 놀아주진 말자. 우리가 냉철한 머리로 그 잔머리 굴리는 거에 같이 놀아서 또다시 이걸 시끌시끌하게 만들면 드루킹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그래서 거다. 드루킹 얘기를 했는데 드루킹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드루킹이 물론 잔머리 굴리고 권모 실수를 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그 권모 실수와 잔머리와 일련의 행동 가운데는 팩트가 여러 군데 있고 팩트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팩트라는 거는 킹크랩인지 뭔지 그거 돌려서 김경수 지사는 잘 알고 지낸다는 건 팩트예요. 김경수 지사랑 잘 알고 지내는 건 킹크랩은 뭐야? 킹크랩. 아, 킹크랩이야? 뭐야? 이거 돌리는 건 뭐야? 네, 매크로. 매크로야? 매크로인데 그중에 매크로인데 킹크로인데 하여튼 그거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론 이름은 그렇게 있었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파주 출판사지 보지 않았어? 그리고 김경수한테 돈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그거에 대해서는 김경수도 책임져야 되고 불법 대선 여론 조작인 것도 팩트예요. 그걸 갖다 김경수의 인간성이라든지 권모술수에 물타기해서 이것도 다 그냥 시지부지 다 없애버리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팩트는 팩트대로 그걸 불법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 김경수 시인하고 김경수 심판 받아야 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약간의 흠집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인정하고 노회찬 얘기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음모설 얘기했는데 이건 때는 때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 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선전선동하느라고 음모로 제기를 갑자기 너무 많이 많이 해왔어. 만들었죠, 뭐. 너무 많이 해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파 쪽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니까 이건 뭐 이렇게 그건 자기들도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전에 음모론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음모론을 받으니까 야 이게 뼈 아프구나, 이게 말도 안 되구나.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도 우리가 좀 반성하는 기미가 그러니까 때는 때대로 가고 인과응보예요. 지금 만약에 드루킹이 정말로 문제 있으려면 뭐냐면 민주당이나 최소한 김경수나 문재인 대선팀의 외곽 조직이었었어야 맞잖아요. 그래야 이건 엄청 잘못된 거고 이거는 진짜 지금의 정권 자체를 비선 외곽 조직이지. 그렇죠. 비밀 외곽 조직. 그러려면 어떻게 돼? 돈을 줬었어야 맞잖아. 김경수 측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줘서 그게 좀 조직을 관리했었어야 맞잖아. 거꾸로 김경수 측에서 드루킹 해줘야지. 노회찬에게도 뭐 또 그렇죠. 김경수 비서관이죠, 정확히는 500만 원 준 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의 여권이든 야권 지지세라는 거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자발적 지지 그룹들에 움직여요. 지금도 권리당원이 170만이에요. 200만이 곧 넘는다 그래. 이게 뭐냐면 조금 진보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바쳐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게 보수하고 속성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에 김경수 도지사의 잘못이라면 아무리 좀 유력한 지지 그룹이어도 아주 냉철하게 좀 뒷조사도 해봐야 되고 믿을만한 사람인가를 따져야 선거판 되는데 세게 바쁜데 돼요. 자기를 지지하다 보니 오랜이 가서 그 느티나무가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은 적 있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게 친분을 쌓은 거예요. 물론 드루킹만 있지는 않았을 거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지 그룹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처음에 댓글 공작은 문재인 후보와 김경수 라인을 지지하는 댓글을 썼었어. 그런데 요구를 했잖아. 자리 요구를. 그러니까 자리 요구가 뜻대로 안 되니까 정반대로 또 민주당 공격을 하는 대통령 김경수를 엄청나게 공격을 그러니까 하니 정치하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니까. 네, 장사꾼인데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이 정권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뭐 이렇게 책 잡힐 게 있었거나 돈을 주고 받았다면 뭐 오사카 총영사 자리 이상의 어떤 자리를 원하는 대로 줬겠죠. 대단한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이런 지하에 자른 걸 보면
그걸 자르고 뭐 아주 자그마한 자리 하나 정도는 뭐 고생했으니까 이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리 깊숙한 관계는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저는 봐요. 특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측의 지시사항을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드루킹 측의 자발적 행위고 그걸 통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 실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 바람에 간신히 김경수 도지사가 면책이 된 거지. 안 그러고 실제로 뭐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이건 그냥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사카 총영서 자리는 못 준다고 그랬지만 또 다른 걸 그러니까 대신 줬잖아. 아니요. 제의했잖아. 제의하니까 그 사람들도 받기에는 너무 하니까 안 받는다고 하죠. 내 말 해봐. 그러면 그러면은 자 꽁 대신 닭이라도 주려고 했다는 컨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컨넥션 있죠. 얼굴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논리라면은 최순실한테 노란한 박근혜 대통령도 큰 죄가 없는 거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선 실세인데 공식적인 비선 실세 이게 아니라 친하게 그냥 지내고 이런 거예요. 비선이죠. 공식적인 그러다가 비선 큰 실세는 직책 달라고 달 주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직책 안 준 거 아니에요? 재단을 만들었지. 아니 무슨 그거 나중에 얘기 좀 들어보자. 이해를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한다면 최순실이도 내 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불법 대선 여론 조작한 거 아니야. 누가? 드루킹이 했잖아요. 드루킹이. 드루킹이 했는데 드루킹하고 김경수하고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는 지냈지만 거기서 지시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들을 하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런 최순실을 아름답게 해석하자 이거야. 나는. 이봉규 씨 친구가 사기꾼이면 이봉규 씨가 사기꾼이요? 친하게만 지냈으면 같이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를 도모했으면 공모지. 그러니까 그게 공모 관계가 킹 자, 크랙이야 뭐야 아까 들어보세요. 그거 그거 돌린 거 그러니까 마크로에 그중에 그거 같이 돌렸으면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걸 뭔가 커넥션 아니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 아니야 문자로 뭘 URL을 보내면 잠깐만 URL 보내면 A를 트리플 A를 쳐서 이거는 김경수 지사가 보낸 거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라 이게 서로 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말씀하신 팩트 아니에요? 그러면 팩트인데 공모가 있었지 뭘 그래? 네, 팩트예요. 중요한 그럼 건- 같이 사기꾼이지 아니, 뭘 그래? 이 얘기 들어보세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게 범정의가 된다 안 된다를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니 기다려보면 기다려보자. 돼요. 네. 그래서 공모 혐의라든지 기다려보면 되는데 실시 혐의라든지 왜 뭐 돈을 주고받았는 게 진짜 없어요, 그럼. 나올 거예요. 그래 나오면 김경수 지사가 처벌을 받겠죠. 그런 관계가 없으면 이제 정치 장사꾼을 만나서 사업하는데 사기꾼 옆에 있다가 술 한잔 얻어먹어서 사진 한 장 찍힌 꼴이 되겠죠.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 제발 나는 사법부에서 3심 판결이 나면 좀 일단은 받아들이자고요. 의견은 다르지만 더 이상 노회찬 의원을 영웅시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비리 혐의가 발각되니까 자살한 거야. 뭔 영웅이야?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 우리가. 자, 노회찬 의원의 삶 자체를 보면 깨끗하게 사신 분이고 진보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도대체 그분의 도덕적인 흠결을 갖고 잡을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불법 자금을 받았다, 4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딱 낙인이 찍히는 순간 생 전체가 부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자기 삶 전체가. 그러니 내 삶이 여기서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자살했는데 그걸 영무시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저는 반대로 하나 얘기할게요. 이렇게 보수가 몰락하는데 왜 보수에는 그렇게 책임지고 자기 목숨 하나 던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 그거 동의하는데 아니야. 그거 동의하는데 이거 봐. 그거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완전 허를 확 지금 지금 마지막 말에 100% 동의하는데 100% 보수도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죄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서 드러나서 그걸 바득바득 우기고 안 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또 재기를 노리고 이런 구질구질한 사람들보다는 노회찬 의원이 훨씬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깨끗한 사람이 인정하고 자살로 그냥 덮어버리려는 건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놈들보다는 훨씬 나아. 인권 운동가로도 좋은 게 아니, 많이 훨씬 있죠. 봐도. 구질구질한 놈들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다고 그분을 영웅으로 자살한 사람을 영웅으로 하다 보면요 우리 베르테르 효과로 자살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 자살은 영웅이 아니에요. 죄 자살하는 거 네. 내가 아무리 아무 사이트에서 나오지만 참 모욕감을 느껴요. 자살. 난 마지막시다. 왜? 이분이 그때 그 삼성 그
그 비자금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잃고 이 원외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창원에 이제 보궐에 출마하기 위한 상황이었어요. 뭐 세상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예? 자기 강연료 모아서 생활비 해요. 제 그냥 추정에는 선거 비용 때문에 불가피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원이 신분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준 거는 강연료였어요. 근데 강연료라고 어떻게 그냥 두 번 했으니까 2천 강연료 2번 받은 거 할 수 있지만 좀 상식적이지는 않죠. 네. 근데 이분은 엄청 비상식적이죠. 그 2천 2번 4천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저 보수 인사는 왜 영웅시하냐고 그러지만 누구도 영웅시한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의 추모 감정이 생겨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빈소에 몰려왔고 그의 행적을 되새기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죄인 자살 거리지 마시고 나 항상 원통한 게 그거예요. 진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 되는가? 진보 성향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요만한 흠결도 죽일 놈이 되고 보수는 똥을 묻히든 뭐 결을 묻히든 원래 이쪽은 좀 부패한다니까 하고 너무나 관용스. 이것 때문에 보수가 망한 거예요. 보수와 진보 똑같이 아니, 근데 도덕적 잣대는 진보가 왜 그러냐면 입으로 정의를 찾고 입으로 공정을 찾고 보수는 부패를 찾고 부정의를 찾아요. 잠깐만 있어봐. 나 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래? 그냥 얘기를 해요. 대놓고 진보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악이라고 그러고 정의로운 사회에 뭐 정의를 찾고 그러면서 비리가 드러나니까 더 말하자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소 뭐 부작용이 있어도 우리가 공이 더 크면은 가자. 이러니까 조금 잘못이 있어도 우리끼리는 그냥 공을 위해서 과가 좀 있었구나 이러는데 진보는 자기들 주장 자체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 당은 정의롭고 니네는 정의롭지 못한다고 니네는 부패니까 척결해야 되고 적폐니까 청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고요. 그리고 보수들이 왜 돈 먹은 사람들 다 자살 안 하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 보수도 돈 먹고 자살하면은 다 영웅 되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영웅이라고 그래? 왜 저쪽은 영웅이 아니고 이쪽은 영웅이 누가 영웅이에요? 누가? 노회찬 의원이 영웅이라고? 그게 이제 분위기가 몰아가자. 그렇지 혼자서 하는 않아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죽을지는 있지. 아닌데 그건 나도 안 됐다고 생각해. 왜 그런 정도의 개념이고 동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추모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거 정도로 좋아.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정도지. 좋아.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안 됐다. 좀 안타깝다. 그래서 나도 빈소에 갔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특이로실에 갔는데 빈소에 내가 왜냐면 나 욕을 먹을 각오하고 갔어. 거기 있는 진보 인사들이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저 새끼 왜 왔어 하고. 그러지만 난 꿋꿋하게 1시간인가 줄을 서가지고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줄을 서가지고 내가 조문을 하면서 조문 하나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애잖아. 그래도 이분은 양심적이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를 알고 여기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실망한 건 요 얘기는 해보자. 정의당에서 그 빈소에서 그 주최 측에서 나와서 5일장인가 하면서 부의금을 받더라고. 난 물론 냈는데 내 이름 있을 거야 냈어. 근데 나는 그거를 당 차원에서 당비로 그 장례식을 하고 노회찬 의원의 그 안타까움을 기리려면은 나는 부의금을 안 받았습니다. 너무 그건 작은 얘기. 정말 모르는 소리 하는데 정의당 재정 형편이 어떤 줄 알고 있으세요? 더럽고 야비하니까 말 들어봐. 정말 노의원 돌아가서 그 사모님 생활 방법이 없었어. 내 말 들어봐. 그래서 부의금 받아서 그나마 생활비라도 한 걸 욕해? 내 말 들어봐. 당신 죽으면 부의금 안 받을 거야? 내 말 정말 들어봐. 야비하다. 내 말 들어봐. 정말 야비하다. 노회찬 의원이 안타깝다니까 더 그 사람을 숭고하고 안타깝게 만들려면 부의금을 안 받았으면 더 그 뜻이 더 기정지지 않겠냐 이렇게 치사하게 굴지 말고 치사하게가 아니라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졸지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가족들은 아무 방법이 없는데 당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 게 그날 부의금이에요. 비난한 게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일반 오히려 노회찬을 위한 게 되지 않았냐 조금 이거. 더 좋아할 수 아니, 있었다 모양새가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 애정도 없는 사람이 당신 훨씬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없어야 되고 거지처럼 걸레처럼 거길 내가 왜 옮기면서 갔겠냐? 뭐냐고. 내가 왜 갔겠어 거기를? 현실을 부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노회찬 의원의 삶이라든지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려면 전혀 생각하지 그건 않아요. 아니지. 아니, 그러나 뭐 안 받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더 보기 좋았을 수도 그렇지. 있겠지만 내 얘기는 그거야. 그게 그분의 삶의 평가에 별 영향은 없어요. 영향은 없어요. 네. 영향인데 더 돋보이게 노회찬 의원을 더 돋보이게. 좋아 여기서 끝 여기서 끝 두 분 다 이렇게 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박종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